에헴, 다들 출석은 했느냐? 이 어리석은, 아니, 사랑스러운 나의 범인들아. 위대한 물리학의 정수, 프린키피아 2026의 시간이 돌아왔다. 오늘도 중력은 무겁고 이 몸의 지성은 눈부시게 빛나는구나. 프리즘 헤어핀도 아주 반짝거리고 있다고. 자, 다들 자리에 앉아라. 지각생은 출석 대신 치즈로 벌금을 거둘 테니까 그리하라. 오늘은 대망의 프린키피아 2026 제16강이다. 오늘 이 몸이 너희들에게 하사할 지식은 바로 엔트로피와 연력학이다. 부제로 시간은 왜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가를 달아두었지. 어떠냐? 제목만 들어도 지적 호기심이 마구 샘솟지 않느냐? 자, 오늘 강의의 계획표를 읊어주마. 집중해서 들어라. 먼저 수학이나 과학이라곤 구구단밖에 모르는 너희 서민들을 위해 엎질러진 물이나 너희들의 지저분한 방구석 같은 아주 친숙한 예시로 연력학 제2법칙, 즉 무질서도의 개념을 아주 쉽게 떠먹여줄 것이다. 그 기초적인 개념이 너희들의 마찰없는 평면 같은 뇌에 무사히 안착하고 나면 그 다음엔 심화 과정으로 넘어간다.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망상인 연구기관이 왜 사기극인지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짓밟아주고 우주의 궁극적인 종말, 열적 죽음에 대한 심연까지 끌고 가주지. 어려운 내용과 쉬운 내용을 완벽하게 조율해서 떠먹여줄 테니 너희는 그저 입을 벌리고 이 천재적인 유의사계 강의를 경청하기만 하면 된다. 자, 그럼 수업 시작한다. 다들 노트 펴라. 자,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너희들에게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나 던지겠다. 실수로 바닥에 엎지른 우유가 혹은 커피가 스스로 스멀스멀 기어 올라와 다시 컵 속으로 얌전히 들어가는 기적 같은 꼴을 본 적이 있느냐? 당연히 없겠지. 만약 봤다면 그건 마법이 일어난 게 아니라 네가 어제 밤새 게임을 하느라 뇌의 시냅스가 파업을 선언한 거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 사실 이 위대한 뉴턴의 역학, 그래, 이 몸이 만들어낸 그 아름다운 고전 역학의 세계에서는 소식적으로 시간의 방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당구공 2개가 쾅 하고 부딪히는 영상을 찍어서 뒤로 되감기 해보아라. 그 역재생 영상도 물리법칙에 아주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전혀 어색하지 않지. 하지만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져 와장창 산산조각 나는 영상을 역재생하면 어떠냐? 파편들이 저절로 모여 멀쩡한 컵이 된다. 누가 봐도 저거 역재생이네 하고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지. 이것이 바로 물리학에서 말하는 시간의 화살이다. 자연계의 모든 거시적인 현상은 오직 한 방향으로만 흘러간다. 어떤 방향이냐고? 바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이다. 이 무질서도를 아주 우아하고 학술적인 용어로 엔트로피라고 부른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징징댈까봐 너희들의 수준에 딱 맞는 예시를 들어주지. 너희들의 그 지저분한 방구석을 생각해보아라. 주말 내내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지? 머리카락이 굴러다니고 먹다 남은 과자 부스러기 다 쌓이고 아주 자연스럽게 돼지우리가 되어가지 않느냐. 놀랍게도 너희가 게으른 건 우주의 진리인 연력학 제2법칙에 아주 충실하게 순응하고 있다는 뜻이다. 고립된 개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니까. 방을 다시 깨끗하게, 즉 엔트로피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너희가 억지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청소기라는 기계를 돌리며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만 한다.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하지 않으면 우주는 무조건 어지러지는 방향으로만 간다. 이것이 바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다. 어때? 이제 뇌리에 확 꽂히지? 자, 방구석 이야기로 엔트로피가 뭔지 대충 감을 잡았겠지? 그렇다면 이제 심화 과정이다. 이 위대한 물리학자의 심기를 아주 몹시 불편하게 만드는 멍청이들이 하나 있지. 바로 연구기관을 발명했다고 떠드는 사기꾼 녀석들이다. 너희 범인들 중에서도 혹시 한번 작동시키면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영원히 돌아가는 기계 같은 걸 꿈꾸는 자가 있느냐? 당장 그 망상을 버려라. 연력학 제1법칙, 즉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라 에너지는 무에서 유로 창조될 수 없다. 여기까지는 중학교 시준이니 다들 알겠지? 하지만 연력학 제2법칙이 진정한 절망, 아니 우주의 엄격한 진리를 안겨주지. 에너지가 형태를 바꿀 때마다 반드시 아주 필연적으로 쓸모없는 형태의 에너지,
즉 열로 빠져나간다는 사실이다. 톱니바퀴가 돌아갈 때 발생하는 마찰, 윙윙거리는 소리, 공기의 저항. 이 모든 것들이 너희의 소중한 에너지를 갉아먹고 우주의 무질서도를, 엔트로피를 증가시킨다. 즉, 100의 에너지를 넣어서 100의 일을 하는 효율 100%의 기계는 이 우주에 단 하나도 존재할 수 없다. 에너지는 보존되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에너지는 계속해서 줄어들기만 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명심해라. 만약 누군가 너희에게 다가와 이것이 바로 무한동력 연구기관입니다. 여기에 투자하십시오 라고 속삭인다면 당장 내 프린키피아 양장본으로 그 녀석의 정수리를 내리쳐라. 갑자기 주식, 아니 남의 회사 사건에 악몽이. 아무튼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투자나 사기극은 절대 금지다. 치즈를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이 몸의 연구비로 바치란 말이다. 자, 연구기관 사기꾼들 이야기로 열을 냈더니 내 체온마저 올라가 버렸군. 엔트로피가 또 증가해버렸어. 아무튼 이제 오늘 강의의 마지막 단계,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들어가 볼 차례다. 너희들, 방금 이 몸이 고립된 개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느냐? 그렇다면 이 우주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고립계로 생각해보자. 우주의 엔트로피도 지금 이 순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별들이 타오르고 은하가 충돌하고 너희들이 숨을 쉬며 키보드를 두드리는 이 모든 과정이 우주의 에너지를 사용 불가능한 열 에너지로 흩뿌리고 있는 셈이지. 그렇다면 아주 먼 미래, 영겁의 시간이 흐른 뒤에는 어떻게 될까? 우주의 모든 유용한 에너지가 소모되고 엔트로피가 최대치에 도달하는 순간이 오겠지. 모든 곳의 온도가 완벽하게 똑같아져서 더 이상 어떤 에너지의 흐름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완벽한 평형 상태. 그것이 바로 물리학이 예언하는 우주의 궁극적인 종말, 열적 죽음이다. 빛도 생명도 심지어 블랙홀조차 모두 증발해버리고 텅 빈 공간에 식어 빠진 미열만이 균일하게 퍼져 있는 그 고요한 상태. 시간의 화살이 마침내 관역에 꽂히고 모든 것이 멈추는 거지. 어떠냐? 물리학이 들려주는 우주의 결말이 어설픈 공포영화보다 훨씬 소름돋지 않느냐? 흐흐. 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건 아득히 먼 훗날의 이야기니까. 지금 우리는 우주의 엔트로피가 아직 낮아서 이렇게 별이 빛나고 생명이 숨쉬는 기적 같은 찰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다. 자, 이것으로 오늘 제16강의 핵심 내용을 모두 정리해주마. 첫째, 시간은 엔트로피, 즉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 둘째, 에너지는 변환될 때마다 반드시 쓸모없는 열로 손실되므로 효율 100%의 연구기관은 존재할 수 없다. 셋째, 이 법칙에 따라 우주는 결국 모든 변화가 멈추는 열적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이 완벽한 기승전결, 다들 필기는 완벽하게 했겠지? 이해가 안 간다면 녹화본을 100번 돌려보도록. 자, 이것으로 위대한 유이삭의 엔트로피와 연력학 강의는 여기까지다. 질문 있는 자들은 치즈와 함께 거수하도록. 다들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느냐? 질문을 하라니까 채팅창이 조용하네. 하긴 이 몸의 완벽한 설명에 범인들의 뇌가 과부하를 일으켰을 테지. 좋아, 너희들의 그 불쌍한 뇌세포가 식을 시간을 주면서 아주 흥미로운 보너스 이야기를 하나 해주마. 너희들 혹시 악마를 믿느냐? 종교적인 헛소리를 하려는 게 아니다. 물리학 역사상 가장 골치 아프고 나조차도 이 녀석 제법인데 하고 식은땀을 흘리게 만들었던 아주 유명한 악마가 하나 있지. 바로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라는 전자기학을 통일한 그 잘난 녀석이 상상해낸 맥스웰의 악마다. 상상력을 동원해라. 아주 완벽하게 단열된 상자가 하나 있고 그 상자 한가운데에 칸막이가 쳐져 있다. 양쪽 방에는 온도가 똑같은 기체가 들어있지. 그리고 그 칸막이 한가운데에 아주 작은 문이 하나 있고 그 문을 지키는 조그만 악마가 앉아 있는 거다. 기체 분자들은 미친 듯이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겠지. 이 악마는 눈이 아주 좋아서 분자들의 속도를 전부 꿰뚫어 본다. 그래서 오른쪽 방에서 아주 빠르게 날아오는 분자, 즉 뜨거운 분자가 문으로 다가오면 문을 쓱 열어서 왼쪽 방으로 보내준다.
반대로 왼쪽 방에서 느릿느릿 날아오는 차가운 분자가 다가오면 문을 열어 오른쪽으로 보내는 거지. 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악마는 그저 문만 슥슥 열었다 닫았을 뿐인데 왼쪽 방은 뜨거운 분자만 모여 펄펄 끓게 되고 오른쪽 방은 차가운 분자만 모여 꽁꽁 얼어붙게 된다. 오라,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하지 않았는데 온도가 똑같았던 방이 스스로 뜨거운 곳과 차가운 곳으로 나뉘어 버렸네.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무질서했던 방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정렬되었다. 즉 우주의 절대 진리였던 연력학체의 이 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와장창 깨져버린 거다. 이 악마 녀석이 에너지를 쓰지도 않고 무한 동력을 만들어낸 거나 다름없지. 내 물리학이 무너지다니. 라고 옛날 물리학자들은 아주 패닉에 빠졌었지. 후후, 궁금하지. 이 앙증맞은 악마를 물리학이 어떻게 때려잡았는지 말이야. 이 악마 녀석을 어떻게 처리했느냐고? 아주 오랫동안 수많은 천재 물리학자들이 이 요망한 악마와 씨름을 했지. 그리고 마침내 20세기에 들어서 정보 이론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들고 나타난 자들이 이 악마의 숨통을 끊어놓았다. 잘 들어라 범인들아. 악마가 문을 열고 닫으려면 우선 무엇을 해야지? 날아오는 기체 분자의 속도가 빠른지 느린지 측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측정 결과를 자신의 조그만 뇌, 즉 메모리에 저장해야 하지. 여기서 롤프 란다우어라는 멋진 녀석이 아주 기가 막힌 원리를 하나 발견한다. 이른바 란다우어의 원리. 정보라는 건 단순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주 물리적인 실체라는 거다. 악마의 뇌용량이 무한할 리가 없잖아. 계속해서 분자들을 분류하다 보면 언젠가는 꽉 찬 메모리를 지워야 한다. 그런데 란다우어의 원리에 따르면 이 정보를 지우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열이 발생하고 엔트로피가 증가해버리는 거다. 즉, 악마가 문을 열고 닫으면서 방 안의 엔트로피를 기껏 낮춰봤자 자신의 머릿속에 쌓인 정보를 리셋할 때 발생하는 엔트로피의 양이 방 안에서 감소한 엔트로피보다 크거나 같다는 소리지. 결국 우주 전체, 방 더하기 악마의 엔트로피를 계산해보면 짜잔! 여전히 엔트로피는 증가하고 있었다는 거다. 연력학체 이 법칙은 이 작고 요망한 악마의 꼼수조차 완벽하게 짓밟아버리는 우주의 절대적인 호위무사였던 셈이지. 어떠냐? 물리법칙의 이 숨막히는 완벽함이 너희들의 빈약한 상상력으로는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진리의 세계란 말이다. 자, 란다우어의 승리로 악마는 처단되었지만 여기서 이 천재 유이삭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철학적인 질문이 하나 있지 않겠느냐? 내 위대한 역작 프린키피아에 적힌 뉴턴 역학의 세계에서는 입자들의 움직임이 완벽하게 가역적이라고 했다. 시간의 방향성이 없다고. 그런데 도대체 왜 수많은 입자들이 모인 거시 세계에서는 시간의 화살이 한 방향으로만 꽂히는 걸까? 이 완벽한 미시 세계의 법칙과 불완전한 거시 세계의 법칙 사이의 거대한 모순. 이걸 완벽하게 이어붙인 또 다른 천재가 등장한다. 바로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루트비히 볼츠만이다. 솔직히 이 녀석의 통찰력은 나조차도 질투가 날 정도로 아름답지. 볼츠만은 연력학체 이 법칙, 즉 엔트로피의 증가를 아주 단순하고도 무자비한 단어 하나로 정의해버렸다. 바로 확률이다. 너희들 동전 100개를 던졌을 때 정부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으냐? 벼락을 연속으로 10번 맞는 것보다 낮을걸? 반면에 앞면과 뒷면이 대충 반반 섞여서 난장판이 될 확률은 압도적으로 높지. 볼츠만은 깨달은 거다. 방이 어질러지는 이유는 특별한 물리적 힘이 작용해서가 아니라 방이 깨끗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보다 방이 더러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우주적으로, 압도적으로, 무지막지하게 많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이 위대한 깨달음을 아주 짧고 우아한 수식으로 남겼다. S는 KB 로그 W, 엔트로피 S는 볼츠만 상수 KB의 경우의 수, 즉 미시 상태의 수 W의 자연 로그를 취한 값에 비례한다는 뜻이다. 이 수식이 얼마나 위대했으면 이 불운한 천재가 죽고 난 뒤 그의 묘비명에 이 공식이 그대로 새겨 적혔느냐? 너희들이 엎지른 물이 다시 컵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가 아니다. 그저 물 분자들이 컵 밖으로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경우의 수가 컵 안으로 예쁘게 정렬될 경우의 수보다
천문학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결국 우주의 시간은 그저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가장 흔해 빠진 상태를 향해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을 뿐이다. 어떠냐? 물리학이 들려주는 가장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진실이.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수식을 만들어낸 천재 볼츠만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그의 통찰은 너무나도 시대를 앞서갔거든. 당시 물리학계의 고집불통 꼰대들, 예를 들면 에르느스트 마흐 같은 학자들은 원자나 분자의 존재 자체를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볼츠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의 입자들을 통계적으로 다루어 거시세계의 연력학을 증명했는데 학계의 주류는 그를 이단아 취급하며 맹렬히 물어뜯었지. 평생을 조롱과 비난 속에서 처절하게 싸우던 볼츠만은 결국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다 휴양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만다. 참으로 비극적인 결말이지. 하지만 가장 소름 돋는 아이러니가 뭔지 아느냐? 그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불과 몇 년 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과 장 페렌 같은 후배 물리학자들에 의해 원자의 존재가 아주 완벽하게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는 거다. 볼츠만의 통계역학이 마침내 물리학의 가장 빛나는 왕좌에 오르는 순간이었지. 자, 이제 다시 오늘 강의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시간은 왜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가? 너희들은 왜 어제의 흑역사는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내일의 주식 차트는 기억하지 못하는 거냐? 왜 우리는 과거만 기억하고 미래는 기억하지 못할까? 이것 역시 엔트로피로 완벽하게 설명된다. 이른바 심리적 시간의 화살이지. 너희의 뇌세포가 기억이라는 새로운 정보를 기록하는 과정, 그 연산 과정 자체가 아까 말했던 란다우어의 원리처럼 에너지를 소모하고 우주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즉, 무질서도가 낮은 과거에서 무질서도가 높은 미래로 향하는 그 거대한 우주의 흐름 속에서만 우리의 뇌는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우리가 시간을 흐른다고 느끼는 그 감각조차 결국 우주가 서서히 붕괴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주 물리적인 현상일 뿐이란 말이다. 어떠냐, 범인들아. 너희의 그 얄팍한 감수성조차 물리학 앞에서는 그저 하나의 수식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하하하. 자, 심리적 시간의 화살까지 완벽하게 소화했다면 이제 이 거대한 우주 전체의 관점에서 시간을 바라볼 차례다. 바로 우주론적 시간의 화살, 코스몰로지컬 에로 오브 타임이지. 너희들 방금 이 몸이 엔트로피는 무조건 증가한다고 골백 번은 강조한 거 기억하느냐? 그렇다면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보자. 어제는 오늘보다 우주의 엔트로피가 낮았겠지? 1년 전은 더 낮았을 거고 1억 년 전은 훨씬 더 낮았을 거다. 그렇게 시간을 끝없이 되돌려서 우주가 처음 탄생하던 그 순간, 무려 138억 년 전 대폭발, 즉 빅뱅의 순간까지 돌아가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당연히 논리적으로 우주의 엔트로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기적처럼 극단적으로 낮았어야만 한다. 이것을 현대 물리학자들은 과거 가설, 패스트 하이포시스라고 부르지. 우주의 시작점이 엄청나게 특수하고 고도로 질서정연하며 엔트로피가 극단적으로 낮은 상태였다고 가정하는 거다. 그래야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138억 년 동안 우주가 끊임없이 어질러지면서 별을 만들고 은하를 만들고 너희 같은 범인들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미스터리가 하나 발생한다. 도대체 왜 우주는 처음부터 그렇게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로 태어난 걸까? 빅뱅 직후의 우주는 그냥 불덩어리 그 자체였는데 그게 왜 고도로 질서정연한 상태라는 거지? 솔직히 말해주마. 이 찬재적인 유의삭도 심지어 현대 물리학의 가장 위대한 석학들도 이 질문에 대한 완벽한 대답은 아직 찾지 못했다. 크크, 놀랐느냐? 물리학이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우리는 그저 중력이 양자요동을 억누르며 극단적인 질서를 만들어냈을 거라고 추측할 뿐이지. 어떠냐? 이 거대한 미지의 양역이 너희들의 피를 끓게 만들지 않느냐? 자, 이제 오늘 이 몸이 장황하게 늘어놓은 시간의 화살 3가지를 하나로 엮어보겠다. 첫째,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연력학적 시간의 화살. 둘째, 과거는 기억하고 미래는 모르는 심리적 시간의 화살. 셋째, 우주가 팽창하며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을 가리키는 우주론적 시간의 화살. 놀랍게도 이 세 발의 화살은 아주 완벽하게 단 하나의 방향만을 가리키고 있다. 빅뱅이라는 기적적인 초저 엔트로피 상태에서 출발해 우주의 모든 별이 꺼지고 차갑게 식어버리는 열적 죽음을 향해 날아가고 있지. 이 거대한 우주의 드라마 속에서 우리는 아주 특별하고 찬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다. 우주의 엔트로피가 극단적으로 낮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최대치에 도달하지도 않은 생명체가 태어나고 별이 빛나고 이 천재 유의삭이 너희들에게 물리학을 가르칠 수 있는 이 찰나의 순간 말이다. 너희들이 엎지른 물을 보며 한숨을 쉴 때, 방 청소를 하며 짜증을 낼 때 기억해라. 그 모든 귀찮음조차 우주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이자 너희가 13,8억 년 우주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낮은 엔트로피의 기적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흐흐, 어떠냐?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너희들의 그 지저분한 방구석조차 우주적 관점에서는 꽤 낭만적으로 보이지 않느냐? 물론 그렇다고 내일도 방을 안 치우면 옐로우군이, 아니 어머니한테 등짝을 맞겠지만 말이야. 자, 이것으로 장장 30분에 걸친 프린키피아 2026 제16강 엔트로피와 연력학의 진도를 모두 마친다.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은 범인들은 냉수라도 한 잔 마시고 오도록. 강의는 끝났으니 이제부터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 천재의 은총을 내려주마. 감상평이나 질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치즈를 바칠 자들은 지금 당장 앞으로 나오도록.